자, 그 다음에 5번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맞춤형 화장품은 우리가 4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근데 4단원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 시험을 쳐보면 이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 즉 내용물 더하기 내용물. 자, 요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내용물 더하기 원료를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내용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화장품의 대용량 벌크 제품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반제품도 해당이 됩니다. 반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이 원하는 원료나 또는 향을 추가로 더 넣어서 뭐 색소를 더 달라고 하면은 색소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조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료와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원료와 원료를 혼합한 거는 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는 게 짜증나는 1인, 2인, 3인이 출연해가지고 대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기존에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물은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조제를 할 수가 없고요. 내용물 자체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우리가 심사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네, 그러한 내용물은 우리가 소분하거나 또는 혼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분한다라는 거는 내용물 소분은 우리가 대용량을 나눠서 판매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내용물을 대용량을 소용량으로 소분할 수 있다. 이때 소용량으로 소분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 문항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손 소독제에 관련된 예시 문항이었습니다. 알코올로 만든 손 소독제는 우리가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분을 하는 거는 소비자용 제품 또는 홈쇼핑에서 샀는 제품, 이러한 제품들도 소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분 가능한 그러한 제품들은 도매로 구매하는 대용량의 제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비자용이 얼마 전 시험 칠 때 우리가 홈쇼핑에서 구매한 제품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소비자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다만 고용 비누는 단순 소분한 고용 비누를 우리가 소분했는 그러한 것들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항 자체가 러쉬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화장품이 비누가 고용 비누가 우리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넘어왔죠, 그죠? 그래서 비누를 제조하려면 화장품 제조 허가를 내야지만 되는데요. 이러한 고용 비누를 러시아에서 잘라서 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걸 잘라서 팔면 화장품법에 해당이 안 되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식약처에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법상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파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규정이 없는 거는 법안 테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비누를 잘라서 소분해서 파는 거는 맞춤형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6번에 안전용기 포장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용기 포장은 시험 문제에 단골 손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안전용기 포장법은 우리가 식약처 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든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 다른 제품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이가 만 5세 미만이라는 우리 법령에 전혀 출연하지 않는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정의와 완전히 틀립니다. 왜? 식약처장이 만든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식약처하고 상관이 없어서 나이가 틀려요. 그래서 나이가 틀리다. 이거는 식약처하고 상관이 없는 법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만 5세 미만 이하로 외우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 미만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밑에 팁에 보시면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 품목과 안전용기 포장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팁 부분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죠. 갈로갈로 퐁당퐁당으로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아세톤을 함유하는 매니큐어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2번은 보면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그러니까 병당이라는 뜻이에요. 병당 탄화수소류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탄화수소류의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미네랄 오일이에요. 우리가 어린이용 바디 오일에 가장 많이 함유되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미네랄 오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탄화수소류 10% 밑에다가 미네랄 오일이라고 적어 놓고요.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에멀전 형태가 아닌 액체 상태의 제품, 액체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자,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이하라는 거는 우리가 식용유 보면은 이렇게 흔들면 유동성으로 움직이죠. 그죠? 유동성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21cm 스톡스 이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만약에 여기 뭐 달달한 딸기향이나 복숭아 향이 나면은 뚜껑을 열고 마시는 원샷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걸쭉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꿀꺽꿀꺽 이렇게 마시기가 조금 힘들죠. 그죠? 목구멍에 그냥 막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액체 상태면은 완전히 원샷으로 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액체 상태인 제품만 해당이 돼요.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면 응용해서 나온다면 이러한 미네랄 오일을 10% 이상 함유한 뭐 바디 로션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점도가 있는 무슨 오일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액체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해놓으시고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 5% 이상 이 부분 무조건 외워야 되죠. 단어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팁 부분은요, 우리가 그 암기족보 책에도 별도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체킹해줬는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단골 손님이에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아, 지금은 내가 머리가 아파서 안 외워지는데 일단 나중에 외우더라도 별표를 해놓고 넘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외우면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외워야 되는 부분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체킹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랑 배울 때처럼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인강 외울 때도 똑같습니다. 인강 보실 때도 외워야 되는 부분 체크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하고 다 넘어가고 나중에 외울 때는 외워야 되는 부분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별도로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셔야지만 되죠. 자, 안전용기 포장을 안 해도 되는 품목은 일회용 제품. 한번 쓰고 버리니까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회용 제품과 그 다음에 입구에 머리통이 펌프나 방아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 모양의 분무기나 펌핑으로 달려있고, 즉 이 말은 단마개로 되어 있는 제품만 안전용기 포장을 해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아세톤이 되어 있는 우리 이거 매니큐어는 리무버 보시면은 뚜껑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싹 돌리고 눌러서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안전용기 포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한 제품들이 만약에 펌핑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안전용기 포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에어로졸 제품처럼 압축 분무 형태는
네, 돈 주고 저보고 뚜껑 따라고 해도 저는 뚜껑을 못 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안전용기 포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팁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사용 기한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적절한 보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실온을 의미하죠. 자,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고유의 특성을 간직했다는 것은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똑같이 이 뜻입니다.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 그리고 최소한의 기한, 이 단어 주의해야 되죠. 자, 안전이 아니라 안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의 4대 요소에서 보면 안전, 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안전은 우리가 독성 물질, 납, 중금속 같은 그러한 물질이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 할 때 안전하고, 우리가 여기 화장품에서 나온 안정하고는 틀립니다. 안정적이다, 심신이 안정적이다, 제품이 안정적이다, 이런 말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네,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를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시험이라는 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화장품에서 이러한 사용기한을 결정할 때는 최대한의 기한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한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보통 한 30개월 정도 견디면은 우리가 24개월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우리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화장품 유통기한이 이번 달인데 제가 한두 달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굴이 작아서 조금 더 찍어 발라야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막 묻는 분들 계시거든요. 상관이 없습니다. 날짜 지났다고 바로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품도 똑같죠. 보면은 식품 날짜가 적혀 있고 시간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더 지나도 별 문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 부분 때문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로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하에 두고 우리가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글자 틀리면 안 되죠. 사용기간이 아니고 사용기한으로 되어 있어요. 한. 그리고 개봉 후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이 아니고 간. 네, 그래서 한, 간 글자 틀리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정의 부분은 틀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머리 한 대 쥐어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진으로 머리 한 대씩 때리세요. 왜? 정의는 여러분들 무조건 맞추라고 그냥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시험을 치면 사실 모든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출제됐던 문제인데 약간 다르게 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다 맞추라고, 무조건 맞추라고 나오는 기본 점수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맞출 수가 있어야 되죠. 실제로 공부할 때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시험 문제를 치면 주관식이 훨씬 더 쉽죠. 주관식 뭐 솔직히 한두 문제 어려운 거는 틀린다 가정하고 그냥 날려버려야 되죠. 그런 것들은 지고 있으면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주관식이 오히려 더 쉽고 객관식을 꼬아놓기 때문에 사실 객관식이 좀 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관련된 것들은요. 시험 문제에 벌써 2번이나 우리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1회에 나오고 아마 4회에 출제됐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1회에 출제될 때는 이러한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갈로갈로로 나왔었는데요. 1차 포장이라고 하면 내용물과 직접 접촉한다. 즉 화장품을 담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포장에는 갈로 열고 화장품 용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장품을 제조할 때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우리는 1차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포장이라고 하면 1차 포장을 수용하는, 즉 화장품 용기를 담아주는 이런 뜻이에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즉 첨부 문서나 단박스 또는 안에 내지에 있는
뭐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사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완충제, 뭐 받침,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완충 받침 이런 것들이 다 2차 포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4회 시험에서 3회인가 4회인가 모르겠는데 3, 4회 시험에서 우리가 그 택배를 보내는 택배 박스가 2차 포장입니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우리 화장품에서 말하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라는 걸 규정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화장품에 표시해야 되는 내용을 어디다가 찍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포장, 2차 포장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포장에서 만약에 박스에 포장하지 않고 나는 돈이 없어서 포장지 만들 돈이 없어요. 그냥 화장품 용기에다가 붙일래요. 화장품 용기가 너무 작나요? 그러면 첨부 문서에 줄을 달아가지고 모가지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파시는 분도 있죠, 그죠? 의외로 되게 예뻐요, 그런 부분이, 그죠? 그래서 목에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꼬랑댕이로 길게 뭐 라벨을 더 길게 만들어 갖고 접어 놓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규정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우리가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만들 수 있는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을 표시할 때에 1차 포장, 2차 포장에 대한 구분도 가능합니다. 택배박스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2차 포장 표기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봤을 때에 진열되어 있는 그 상태가 2차 포장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 밑에 예시에서 개별 포장하는 단박스 및 카톤 박스를 의미한다 해서 카톤은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카톤과 화장품 회사에서 말하는 카톤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용기를 담는 단박스 종류를 화장품 회사들은 카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시중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카톤은 라면 박스와 같은 그런 택배 박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말이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카톤은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박스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표시라는 게 나오네요. 자, 표시는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숫자, 문자, 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합니다. 도형, 그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기능성 화장품 우리가 로고도 있고요. 유기농 화장품 로고 같은 것도 있고 바코드 그림 같은 것도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재활용 표시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라고 하면 광고에 주의할 거는 제가 인강에서 얘기하죠. 음성, 즉 방문 판매에서 내가 말로서 얘기하는 것 또는 매장에서 내가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말로서 하는 이러한 음성도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표시하는 이거 광고구나. 그냥 음성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업, 책임 판매업,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렇게 12번, 13번, 14번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시행령에서 우리가 그 화장품 영업자에 대해서 나올 때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공정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조 판매업이었는데 제조업하고 헷갈린다 이렇게 돼서 제조 판매업이 책임 판매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책임 판매업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GMP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눈치껏 책임 판매업으로 수정을 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로 출판할 때 이러한 단어를 제가 놓쳤는지 몰랐는데 계속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수정해서 냈는데 일부 다른 출판사에서 제조 판매업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책임 판매업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고쳐놨어요? 이렇게 성질내지 마시고요. 네, 조금 이쁘게 봐주십시오. 식약처도 안 고쳐놨는데 많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 제조업에서 보시면은요, 화장품을 전부 다 만들거나 또는 일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 하면 화장품을 벌크나 반제품만 만든다든지 또는 이것을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내가 충전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벌크나 반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만 하는 것. 충전이 바로 1차 포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충전, 갈로 열고 1차 포장 이렇게 해서 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 전체 다를 하는 것도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즉 화장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이러한 공정이 전체 공정이죠. 그래서 포장을 할 때 보면 충전하는 게 1차 포장이고요. 우리가 박스에 담는 게 2차 포장입니다. 그래서 1차 포장, 2차 포장 전체 다를 하는 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되지만 2차 포장만 하는 거는 우리가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화장품 회사가 일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그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 비닐봉다리에다가 우리가 다 충전해서 담죠, 그죠? 그거는 1차 포장에 해당되는데 이걸 제조 공장에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기관 단체에다가 보내가지고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기업 이런 데다가 보내가지고 박스당 10개씩 포장해서 집어넣는 즉 2차 포장만 하는 거죠. 2차 포장지에다가 넣어서 마감 스티커 붙이고 그다음 큰 박스에 담는 이러한 공정들만 해주는 거는 다른 공장에다가 우리가 맡길 수가 있어요. 즉 꼭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에 보면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 표시만의 공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2차 포장할 때 보면 제조 번호하고 우리가 제조한 날짜 그러니까 즉 사용 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는 것, 포장하면서 우리가 적겠죠, 그죠? 날짜를 쫙 인자기에 넣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행위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지만 전 공정에서 2차 포장 들어가는 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2차 포장만 하는 거는 제조업 허가 없이 일반 사업자만 내고 그 장사를 해도 된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거 배우면 야망이 있는 분들은 뭐 공장 차리고 싶어요. 책임 판매업 하고 싶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하고 싶어요. 네, 야망이 막 생길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이러한 야망을 품고 있는데 문제는 화장품을 만들 줄 몰라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허가내도 문서를 뭐 쓰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지금 막상 또 자격증을 따고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뭐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막상 시작하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즉 내가 제조 공장을 차리고 싶다 이럴 때는 제가 인강에서 말하죠. 한 개부터 먼저 시작하라 하잖아요. 즉 잘 만드는 놈한테 가서 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벌크나 완제를 들고 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그냥 1차 충전만 한다든지 이 일을 먼저 하는 거죠. 1차 충전만 하는 것도 제조 허가를 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1차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포장을 하고 이것만 하다가 돈 생기고 나의 기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화장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기계를 사서 제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충전, 포장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조업에서 일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장품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은 무조건 화장품을 만드는 놈이죠, 그죠? 네, 화장품 만드는 놈은 다 만들든지 일부만 만들든지 그렇게 할 때 허가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보시면은 자,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라고 했어요. 즉 품질에 문제 생기거나 안전에 문제 생기면은 나는 책임 판매업자한테 독박으로 뒤집어 씌우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유통한다라는 자체가 판매를 한다는 뜻이죠. 자,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말을 억수로 어렵게 적어놨어요. 자,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직구를 사는 거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 대행을 해주는 업자인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이트에 유명한 그러한 브랜드를 외국에서 직접 사면 네, 바로 직배송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왜? 이러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느 순간인가 되게 많이 없어졌죠. 제가 예전에 제 나이가 몇 살인가요? 어떻든 대략 한 25년쯤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때쯤에 이러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친구도 이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돈도 솔선찮게 아주 잘 벌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 싹 없어졌죠. 그게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가를 내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죠. 아, 그러면 선생님, 나는 화장품을 도매로 띠갖고 팔고 싶은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때문에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도매로 떼서 유통 판매하는 거는 책임 판매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의 원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 그래서 화장품 2차 포장에 보면 책임지고 파는 놈이 누군지를 반드시 회사 이름을 적고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해당이 돼요. 즉 OEM, ODM을 주문 넣는 자, 즉 화장품을 처음 만들 때 브랜드를 만든 자, 돈을 왕창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네, 책임 판매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도매로 떼갖고 파는 거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일반 그냥 사업자를 내셔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요. 문서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런 문서에 관련돼서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만 잘하면 책임 판매업 허가를 내고 집에서도 장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제조업은 집에서 장사 못하죠. 왜? 만드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조업은 만들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하고 책임 판매업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4번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딴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꼭 대화하는 1, 2, 3가 출연을 하죠. 출연한 사람 다 제가 자르고 싶죠. 그냥 막. 네. 그 사람들이 출연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팔 때는 이러한 화장품을 팔 수 있어. 팔 때는 뭐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이렇게 뭐 대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4단원에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일반 화장품을 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여러분들 약국 가면은 약만 파는 게 아니고 네, 쓸데없는 거 앞에다가 진열해 놓고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다 팔고 있죠. 그죠? 그거와 똑같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는 무엇을 팔든지 간에 도매로 떼와서 여러분들이 떼수건을 팔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화장품 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화장품 법하고. 네, 화장품 법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된 것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화장품 법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떼갖고 도매로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되지도 않고요. 헷갈려 하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한번 나왔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단어를 정확하게 못 적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었죠. 맞춤형이라고 해서 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조제관리자가 아니고 관리사입니다. 사자. 제가 약사, 의사처럼 드디어 사자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자를 달 수 있는 네, 조제관리사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래서 약은 약사가, 그 다음에 화장품은 조제관리사가 네, 혼합하고 조제를 합니다. 그래서 조제관리사 명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 책을 제가 다시 내게 됐는데요. 저도 책을 낼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주머니에 빵꾸가 나는데
예, 저도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자꾸 법령을 바꾸니까 자꾸 책을 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저는 한 번 쓰면은 그냥 그걸로 쭉 한번 팔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매 시험마다 새로 쓰려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자,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관련된 법령도 뒤에 제가 상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올려보십시오. 질문 올리시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 있었으면 유튜브에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화장품의 유형이라고 우리가 나오네요. 우리가 화장품 법으로 정하고 있는 화장품 종류들. 우리가 말하는 화장품 종류가 아니고요. 화장품 법에서 정하는 화장품 유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화장품 유형은요. 시험 문제가 계속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죠. 쉬운 듯 하면서도 시험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헷갈리웃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장품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 화장품 유형은 의약 외품하고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의약 외품도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의약 외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화장품법에 나오는 화장품의 유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게 바로 어린이용 제품이라는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사항 같은 거 표시할 때도 보면 어린이는 쓰면 안 된다 하는 성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사항에 보면 뭐 영유아